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있는 척화비에 대해 둘러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척화비는 조선 고종 때 문호개방에 부정적이었던 흥선대원군이 서양과의 교류 및 접촉을 배제하고 서양의 침범에 대비하여 싸우지 아니함은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세웠던 비석입니다. 19세기에 이르면 서양 선박의 출몰이 빈번해졌습니다. 이항선으로 불리는 서양의 배들은 조선 앞바다에 나타나 식수와 식량을 요구하거나 멋대로 측량을 하거나 심지어 약탈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항선의 지속적인 출몰은 중국의 아편전쟁 소식과 맞물려 조선의 위기의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제1차 아편전쟁 때는 중국 남경 일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고 전달도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 프랑스군은 북경을 점령하고 한풍제는 열화로 피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상황으로 인해 점차 서양의 침략을 우려하는 인식들이 나타났고 서양에 대한 반감과 위기감은 고조되었습니다. 1866년 고종 때 조선은 천주교의 확산에 위협을 느끼고 대대적인 탄압을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인 천주교도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조선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는 병인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둔 프랑스 함대가 출동하여 강화도를 일시적으로 점령했으나 조선군의 반격을 받고 약 한 달 만에 후퇴했습니다. 1868년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발생했는데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조선에 2차례 통상 교섭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파헤쳐 시신을 이용하여 대원군과 교섭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의 사건들은 조선 정부로 하여금 반서양 감정을 자극했고 결과적으로 척화비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척화비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흥선대원군의 명령하에 처음 만들었는데 1871년 신미양요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은 서양 오랑캐들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흥선대원군과 위정척사파 및 유림들의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었습니다. 신미양요 이후 한양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200여 곳에 척화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흥선대원군이 1882년 청나라로 납치되어 정치에서 실각하고 명성황후 민씨가 환궁하여 실권을 잡은 뒤 문호개봉을 가속화하면서 일본 공사의 요구에 따라 척화비가 철거되거나 매장되었습니다. 그중 서울에 세웠던 것은 종로 보신각 부근에 파묻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삼전도비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역사의 증거라는 이유로 종종 척화비를 페인칠 등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은 1821년부터 1898년 살았던 고종의 아버지이자 사도세자의 증손자입니다. 이 중 1864년부터 73년에는 고종의 섭정을 맡았습니다. 소년기의 흥선군은 이름난 수재였습니다. 흥선군의 재주를 알아본 아버지 남현군이 족보상 이종사촌인 추사 김정희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겼고 흥선군은 그에게서 난초 치는 법과 서예, 그림, 글씨 등을 두루 배웠습니다. 집권 준비 과정에서 흥선군은 철종이 아들도 없고 병약하다는 것을 간파하여 어리석은 행세를 하면서도 집권을 기획했습니다. 우선 사돈 이호준을 통해 그의 본처 사위인 조성화, 조영화를 소개받았고 그들을 통해 고모이자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신정왕후 조대비에게 접근하여 인사를 올리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결국 작전은 성공해 철종이 사망한 후 1863년 조대비와 익종의 양자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12살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왕위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종이 즉위한 뒤 신정왕후 조씨가 수렴첨정을 시행했으나 전례에 따라서 조선시대의 성인으로 인정되는 15세가 되는 3년 만에 철회하고 형식상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한 뒤에는 일단 안건을 고종과 조정 대신들이 논의한 뒤 이를 운현궁에 보내서 대원군이 안건 결과를 결정하고 형식상 고종이 제가하는 막후정치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전까지 집권하고 있던 세도정치 집단들도 몰아내야 했는데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산군부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대규모로 서원을 철폐시켰는데 서원은 이전까지 제사비용 등을 주변의 농민에게 물리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사액서원들의 면세권을 이용해 주위의 양반들이 땅을 서원에 맡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폐단이 심했습니다. 이에 그는 600여 개의 서원을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밀어버렸습니다. 1873년 최익현은 서원 철폐, 당백전 등을 정면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대원군의 섭정 자체를 맹공격했고 대원군은 실각하였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 잠시 재집권해 개화기구를 폐하고 군대 구조를 예전과 같이 돌리면서 복권을 꾀하지만 청군에게 납치되어 심양으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1885년 러시아와 결탁하려는 민씨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청은 대원군을 석방하지만 민씨정권의 견제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1898년 향년 77세를 일기로 오늘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던 별장 아소당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을미사변의 일로 아들 고종과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이라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끝까지 자식으로 생각하며 보고 싶어 했지만 고종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척화비는 현재 전국에 30여 개 곳에 남아 있습니다. 운현궁은 서울 종로구 운리동에 위치한 흥선대원군과 왕이 되기 전 고종이 기거했던 사가입니다. 이곳에 현재 척화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박물관 안에 척화비입니다. 그 다음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국립경주박물관 안에 척화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밀양시에 위치한 밀양시립박물관 안에 척화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절두산 순교성지 안에 척화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백과 뉴스, 블로그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들을 공유드렸습니다. 네 번째, 척화비 둘러보기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